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휴림 로봇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이 휴림 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휴림 로봇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구간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전망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가지 근거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보다도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이 더 많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에 물려있거나 혹은 이 종목을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의 차트 상황을 한번 볼 텐데, 제가 항상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떤 종목이든 휴림 로봇이든 아니든 다른 종목이든 무조건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오고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뭘 체크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세력의 매집을 체크를 하고 일단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1, 2주만 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매도 물량을 쏟아냈던 개인 투자자분들 이상으로 마지막 이 구간을 참지 못하고 패닉에 빠져서 손절하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다. 자, 그러면서 물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죠? 물량이 나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텐데, 제가 어디까지나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제가 왜 항상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할 때 보통 어떻게 배우죠?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악재라고 우리가 배웠죠. 아마 주린이 분들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실 건데, 반면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호재다, 이렇게 배우겠죠.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게 위험한 게 뭐냐, 바로 이 내용을 역으로 세력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거래량을 태우고 그 다음에 주가를 급락을 시키면서 공포를 조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랬을 때 이게 세력의 개미털기인지 아니면 진짜로 주가가 예전에 이 저점으로 돌아가는 이 하락의 전환의 시작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요, 이때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바로 이 OBV 보조지표다. 이 빨간 선을 말하는 건데, 이 OBV가 왜 중요하냐, 어떤 종목이든지 여러분들 자 기억해두세요.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올 때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원래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주가의 방향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락을 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지금의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주가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점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 OBV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이게 세력의 매집이다. 즉 뭐냐, 세력이 계속해서 물량을 많이 쌓아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비정상적인 패턴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보통 이 삼성전자를 예로 많이 들어드리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지수와 같이 무거운 종목이죠. 그래서 세력의 개입이 있더라도 거의 시장에 반영되기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장기간 하락이 나오는 동안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정상이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정상적인 이런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종목을 찾아야 된다. 즉 세력주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세력주의 저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이 휴림 로봇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다르죠. 자, 똑같이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OBV는 하락할 생각이 없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세력들이 매집 중이구나. 그럼 세력이 매집을 왜 해요? 다음번 2차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이때가 1차 급등이라고 하면 2차 급등을 만들기 위해서 물량을 모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보조지표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지워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보조지표 없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구간에서 이게 계속해서 장기간 횡보를 할지 아니면 하락 전환이 될지 확실하게 내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즉 뭐냐, 차트의 모양만 보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부턴가 그냥 모양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휴림 로봇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력의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왔는지,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사례가 있어서 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아마 제약바이오 종목 매매해보신 분들은 아마 재작년에 엑세스바이오가 어떻게 변동성이 나왔는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엑세스바이오의 과거 차트인데, 이때가 2020년도였어요. 2020년도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셔야 되죠? 바로 이 코로나가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점에 엑세스바이오가 이 테마를 타고, 진단키트의 테마를 타고 엄청나게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이 모습이 슈링로봇의 이 상황과 거의 비슷하죠.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과 지금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슈링로봇이고요, 이게 엑세스바이오예요. 자, 그럼 이때 당시에 엑세스바이오 주주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자, 왜냐? 매수를 하긴 했는데, 고점이나 이 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긴 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몇 달 동안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을까, 여기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겠죠. 자, 근데 이때도 제가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주가가 빠질 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같이 하락하지 않고 여전히 고점을 유지하고 있으면 무조건 세력들이 매집 중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마이너스 20% 혹은 마이너스 15%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 바로 올랐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이 나오다가, 이게 한 달 정도 더 하락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나왔냐?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2차 급등이 나왔다. 자,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2차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세력의 매집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디서 없던 물량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착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슈링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물려있는 종목에도 이렇게 OBV가 상승을 하거나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종목 무조건 여러분들이 손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앞으로 슈링로봇이 어떤 구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RSI 지표상, 요 파란 선을 말하는 건데, 이 RSI 지표상 확실하게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 엑세스바이오의 경우였고, 자, 다시 슈링로봇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슈링로봇도 충분히 이 세력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앞으로 주가가 한동안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분명히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고점만 유지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121선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241선이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추세대로만 그린 건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바로 이 구간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121선과 241선 사이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마틴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마틴존은 기본적으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튕겨져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70% 이상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구간까지 혹시라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례가 언제 있었냐? 바로 방금 전에 예시로 들어드렸던 이 엑세스바이오의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나왔었는데, 자, 앞으로 한번 당겨보면 여기서 보이시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241선과 121선 사이, 바로 이 구간에, 정확히 이 마틴존 구간에 주가가 들어오고 난 뒤에 2차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했어요? 60에서 70% 이상의 확률로 이 구간에서 튕겨져 올라가기 때문에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구간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의 슈링로봇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구간에서 이 121선 사이와 61선 사이 요 구간에서 2차 급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항상 주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가 1, 2주 정도 더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주가가 튕겨져 오를 거기 때문에 이 구간만 여러분들이 잘 버티셔야 되는 거고, 보통 이런 경우에 장대 음봉이 한두 차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RSI 지표상 가장 바닥 시그널 때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혹은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바닥 시그널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이 파란색 선을 터치하는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시기에 가장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엑세스바이오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엑세스바이오의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바로 이 구간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바닥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세력주나 작전주라고 얘기하는 혹은 테마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은 거의 비슷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차트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적고 그 다음에 확률이 높다, 상승을 맞춰낼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휴림로봇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에 액세스바이오처럼 RSI 지표가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서, 즉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2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2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여러 가지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평생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혹은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린 이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종가를 기점으로 급등,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를 제가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휴림로봇 주주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아마 실제로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이 슈퍼개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세력의 개미털기에 패닉에 빠져서 매도를 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휴림로봇 주주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 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저점을 찍고 이제 막 상승이 나오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이때가 6월이었네요. 이때 제가 이 자료를 공유를 드리면서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1번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할 때 분할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정확한 가격까지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대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만들어드린 이 시나리오 자료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휴림로봇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전부 직접 만들었는데,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아니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번에 이 휴림로봇에 작년부터 1차 대상승이 나올 때 이때 제가 드린 시나리오로 도움받으셨던 분들은요, 이번에도 똑같이 문자로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 휴림로봇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린 이 시나리오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앞으로 세력의 개미털기나 시장의 급락이 한두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간 패닉에 빠져서 이분들이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손절 물량들이 다 하나하나 세력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지수가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빠졌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각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작년부터 뭐라고 강조했죠? 구독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평생 매매를 하실 거면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도 직접 만들어서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미 따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앞으로 단타 매매라든지 수익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마찬가지로 상단에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까지 전부 다 묶어서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1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